한때는 윈스턴 처칠의 며느리였고요. 한때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제작가의 부인이었고요. 한때는 억만장자였던 에버럴 해리먼의 아내였었던, 그리고 빌 클린턴을 미국 대통령으로 만든 여인. 여러분들, 파멜라 처칠 해리먼을 아시나요? 오늘 세계의 유혹자 17번째 이야기는 파멜라 처칠 해리먼이라는 세계 최고 권력과 부를 가진 그런 남자들만 유혹했던 야망의 유혹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주 재밌고 새로운 이야기가 많습니다. 구독 잊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하세요. 아마도 파멜라 처칠 해리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아주 짧게 그녀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1993년부터 97년까지 프랑스에서 여성 최초로 미국 대사로 4년간 대사 활동을 했고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사망한 외교관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사실 그녀는 영국인이었고요. 외교 경력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학위 또한 없었는데 3번의 결혼을 거쳐서 권력과 돈의 눈먼 요부, 이런 비판 속에서 미국과 유럽을 오가며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리며온 세기의 유혹자였습니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미국을 대표해서 프랑스까지 가서 미국 대사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녀의 엄청난 유혹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본명은 파멜라 벌리 딕비. 그녀는 1920년 영국에서 딕비 남작의 장녀로 태어났고요. 어렸을 때부터 출세의 지름길은 사교술에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사실 그녀의 고조 이모는 제인 엘리자베스 딕비라는 여성이었는데요. 4번의 결혼과 유명한 남자들과의 아주 수많은 연문으로 1800년대를 주름잡던 스캔들의 주인공이었죠. 이런 집안의 DNA를 물려받은 파멜라는 1939년 그녀가 19살 때 윈스턴 처칠의 아들 랜돌프 처칠과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랜돌프 처칠은 바람둥이의 주정뱅이로 소문이 무성해서 다들 결혼을 만류를 했는데요. 그녀의 시아버지 윈스턴 처칠은 자신의 아들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어린 그녀를 설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죠. 랜돌프 처칠은 술주정뱅이일 뿐만 아니었고요. 그녀한테 사람들 앞에서 폭언까지 하는 그런 남편이었는데요. 그녀를 홀로 두고 1941년 카이로로 군복무를 가는데요. 그곳에서 도박빚을 지게 되는데 미국의 갑부이자 유부남이었던 에버럴 해리먼과의 불륜을 언급하면서 자기의 빚 좀 정리해달라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발단이 돼서 이 둘은 1946년 이혼을 하죠. 이혼 전에 이 남편 같지 않은 남편이 떠난 1941년부터 파멜라는 유부녀로서 정말 많은 남자들과 열애를 하는데요. 알려진 것만 살펴보면 12살 많았던 유부남, CBS 방송인 에드워드 머로우, 16살 많았던 갑부이자 미국 대사였던 존 헤니 위트니, 그리고 29살 연상인 유부남이었던 갑부 정치인 에버렐 해리먼과 열애를 했죠. 파멜라의 남편이 돌아왔던 1945년 파멜라는 그한테 이혼을 신청하고요. 이 둘은 1946년 이혼합니다. 이혼 후에 파멜라는 활동 무대를 파리로 옮겨서 당시에 바람둥이로 유명했던 알리칸 왕자, 알폰소 포르타고, 피아트 회장이 되는 지아니 아그네리, 그리고 엘리 로스차일드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력가들만 골라서 뜨거운 연문을 뿌리죠.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유부남들이었습니다. 유부남 엘리 로스차일드가 와이프와 이혼하고 자신한테 올 것이라고 기다리면서 그녀는 미국의 브로드웨이 제작자 리랜드 헤이워드한테 양다리를 걸쳐놓죠. 그 당시에 리랜드 또한 18살 연상의 유부남이었고요. 사운드 오브 뮤직의 제작자로서 엄청난 재산을 쌓은 재력가였습니다. 그런데 로스차일드는 이혼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기로 하죠. 그런데 지킨다기보다는 로스차일드 가문의 규칙을 지켜야 했던 거였겠죠. 헤이워드는 4번째 와이프와 이혼을 하고요. 파멜라한테 청혼을 합니다. 이로써 파멜라는 헤이워드의 5번째 와이프가 되죠. 파멜라는 리랜드 헤이워드가 죽을 때까지 약 12년간 함께 화려하고 럭셔리한 결혼 생활을 즐깁니다. 그런데 헤이워드의 장례식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파멜라는 옛 애인이었던 해리먼한테 연락을 합니다. 해리먼은 당시 79살로 와이프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쓸쓸히 은퇴를 한 호랍이었죠. 그리고 파멜라는 51살에 이제 막 과부가 된 유혹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같은 해 9월, 그러니까 헤이워드 장례식 6개월 후에 결혼식을 올리죠. 이 결혼이 파멜라의 3번째 결혼이었는데요. 이 결혼을 통해서 그녀는 미국 시민권자가 됩니다. 해리먼이 사망할 때까지 15년간 함께 화려한 결혼 생활을 하는데요. 그리고 해리먼을 통해서 그녀의 사교의 중심이 정치계로 옮겨갑니다. 1986년 해리먼이 사망 후 그녀는 약 1억 1,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366억 원의 유산을 해리먼한테 받죠.
86년도에 1366억 원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죠. 당시 파멜라 해리먼이 개최했던 파티는요, 정계의 중요한 사람들이 거의 다 모이는 그런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그녀를 권력의 눈먼 요부 이렇게 욕하면서도 파티에 참가한 사람들이 많았었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녀를 통해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파멜라와 친분을 쌓기 시작합니다. 1981년 파멜라는 탁월한 이런 본능으로 당시 무명의 시골 정치인 빌 클린턴을 발굴해서 그녀의 어마어마한 정치 자금을 그한테 지원해서요, 그를 백악관에 입성시키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녀의 뒷바라지로 대통령 자리에 앉은 클린턴은 그런 의미에서 외교 경험이라고는 전혀 없는 영국 출신의 파멜라한테 프랑스 자직은 어쩌면 당연한 대가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파멜라가 프랑스와 그 미국과의 외교 관계에 기여한 것이 많다고 하는 기록들이 있어서 제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파멜라 처칠 해리먼은 1993년 미국 역사상 최초로 여성 프랑스의 미국 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4년 후 파리의 리츠칼튼 호텔 수영장에서 갑작스런 뇌출혈로 사망하는데요. 사망 후에도 빌 클린턴은 에어포스 원을 보내서 그녀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오기까지 합니다. 이는 상당히 예외적인 일이었죠. 여기까지가 파멜라 처칠 해리먼에 대한 인생 스토리였는데요.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저는 그녀를 정말 탁월한 유혹자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지금부터 그녀의 유혹자 타입은 무엇이고 그녀의 유혹의 기술은 무엇이었는지 분석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파멜라는 차머,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 썼던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 영부인 이멜다와 상당히 비슷한 술사형 유혹자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혹의 타겟은 다르죠. 대중과 남자들인데 목적은 동일한,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숨기는 그런 방식의 술사형 유혹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한테 집중하고 상대를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서 상대한테 꼭 필요한 존재가 됐던 그런 파멜라였습니다. 제가 오늘 파멜라와 그 사랑에 빠졌던 대부분의 남자들의 나이를 소개를 했었는데요. 대부분이 그녀보다 10살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사랑에 빠졌지만 차여서 시련에 빠졌던, 그리고 그녀가 유일하게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말했던 남자 지아니 아그넬리만 유일한 연하였는데요. 그녀가 39살이 되던 해 57살에 헤이워드와 두 번째 결혼을 했었고요. 51살이 되던 해 79살에 해리먼과 세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 그녀가 다가가서 유혹했던 남자들은 대부분이 유부남이었고요. 재력가였는데 열정은 사라지고 자신들이 나이 먹음에 따라서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파멜라는 그 남자들한테 활력과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었고요. 마치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받도록 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얻었고요. 그녀와 관련된 영화와 에세이를 보시면요, 파멜라와 사랑에 빠진 모든 남자들은 그녀를 만나고 난 후부터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희열과 활력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녀를 가장 위대한 코르티잔,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요부라고 했는데요. 어찌 보면 그만큼 상대를 높이 세워주는 그런 기술이 탁월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런 재력가들 중에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기한테만 관심을 기울여 주길 원하는데, 그런 이기심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상당히 어려워하죠. 그래서 스스로가 잠을 더 쌓으면서 살기 때문에 외롭죠. 이런 스타일의 재력가를 타겟으로 삼는 이 파멜라는 정확하게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고 무슨 대화를 나눠야 할지를 미리 계산하고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녀가 해리먼과 결혼 후에 개최했던 파티는요, 정치인들의 필수 코스가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파멜라가 누가 누구를 도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서로를 소개를 해줬고요. 파티가 끝난 후에도 그들한테 선물이나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 정도쯤 되면 그녀는 누구한테나 필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들은 그녀가 원하는 것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주게 됩니다. 정치 신인 빌 클린턴을 발굴해서 결국 돈의 전쟁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그한테 막대한 투자를 한 사람은 힐러리가 아니라 파멜라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사망했을 때 미국에서 프랑스까지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을 보낼만 했겠죠?
파멜라 처칠 해리먼. 오늘은 그녀의 유혹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녀의 인생이 나쁘다, 훌륭하다 이런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예전 그 보그와의 인터뷰에서 기자가 파멜라한테 과연 그녀가 행복한 삶을 살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녀는 마치 처칠처럼 웃으며 답하길 아주요. 아주 많이요. 저는 우물에서 아주 깊이 떠서 마셨답니다. 이렇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많은 남성들을 유혹했고요. 많은 불륜을 저질렀죠. 그리고 3번의 결혼을 통해서 재력과 권력을 갖게 된 파멜라. 결국 정계에 들어서면서 역사의 한 인물이 됐는데요. 지금 우리 역사에서 기억되는 파멜라 처칠 해리먼은 미국과 프랑스의 외교를 훌륭하게 해낸 미국 최초 여성 프랑스 대사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역사는 과정보다 결과만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과정이 중요하신가요? 아니면 결과가 중요하신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1년 대한민국은 나중에 어떻게 기록이 될까요? 생각이 많아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파멜라 방송 보시면서 역사를 위해서 과연 무엇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